최근 유럽의 경제가 심상치 않죠.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전통적인 유럽 경제 대국들과 폴란드,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등 비교적 가난했던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적 격차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영국과 폴란드가 있습니다. 최근 25년간 두 국가의 1인당 GDP 격차는 정말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요. 이러한 속도라면 2030년대에는 폴란드가 영국보다 부유한 국가가 될지도 모른다고 해요. 심지어 과거에는 폴란드인들이 일자리를 찾아 더 잘 사는 나라 영국으로 떠났다면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일자리를 찾아 다시 폴란드로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경제대국 영국이 무너지는 것과 폴란드 경제가 급부상하는 것이 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요, 전문가들은 두 나라의 격차가 좁혀지기 시작한 그 출발점으로 폴란드의 경제체제 변화를 들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시대를 겪었던 1991년까지 폴란드는 소련의 영향을 받은 동유럽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폴란드도 소련의 공산주의를 따르고 있었죠. 그리고 이 공산주의라는 게 계획경제체제를 국가 핵심 체제로 운영하는데요, 여기서 계획경제체제란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가 모든 경제활동을 관리하는 체제로 상품의 생산량, 가격, 분배 등 모든 것을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즉,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국가의 명령에 따라 물건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정부가 국민들이 뭐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 모든 수요를 제대로 측정하기가 어렵다 보니 생산의 비효율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쉽게 예를 들면 사람들은 밥을 먹고 싶은데 정부에서 빵을 만들라고 명령하니 사람들은 주구장창 빵만 생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빵을 원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 버려지는 빵이 넘쳐나게 되고 빵을 만드는데 시간이나 노동력과 같은 자원 낭비만 발생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러한 낭비가 쌓이다 보니 폴란드는 가난해지는 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되자 폴란드 곳곳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죠. 결국 참다 못한 국민들의 불만은 폭발했고 경제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운동으로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범국민적 운동에 못 이긴 폴란드 정부는 1989년 계획경제체제를 포기하고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체제의 전환이 폴란드 국민들이 간절히 바랐던 경제성장의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죠. 영상의 자료는 국가별 실질 GDP 변화를 보여줍니다. 폴란드는 1989년에서 1991년 사이에 경제체제 변화로 인한 잠깐의 성장통을 겪은 후 급격하게 성장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성장세가 너무도 빨라서 다른 동유럽 국가들은 이미 넘어선 지 오래고 심지어 당시 EU 가입국들의 평균에 도달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제체제의 전환은 폴란드 경제 발전의 신호탄과도 같았죠. 물론 이러한 경제 성장으로 단숨에 영국 경제와 격차를 좁힌 것은 아닙니다. 1992년에 국가별 GDP 순위를 보시면 영국은 6위에 위치한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반면에 폴란드는 고작 33위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당시에는 영국의 경우에도 제조업 기반에서 서비스업 기반 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며 한창 경제가 번영하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금융업이 급성장하면서 영국의 런던은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로 부상하기도 했어요. 물론 과거 영국 제조업의 중심 지역이었던 잉글랜드 북부나 웨일즈 지역의 경우 소득의 원천이었던 제조업이 축소되며 경제적으로 쇠퇴하기도 했어요. 그로 인해 서비스업이 급성장한 런던 및 남동부 지역과 제조업이 쇠퇴한 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가 심해지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금융과 서비스업에 모든 자원을 집중하며 산업을 확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하나의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뭐를 가장 필요로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노동력인데요. 영국의 서비스 산업 역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영국 내부에서 노동력 공급이 충분하지 않자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영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일자리가 필요하던 폴란드의 노동자들도 영국으로 대거 이주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경제적으로 무척 발전되어 있던 영국이 높은 임금을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영국의 평균 주급은 1990년대에 약 500파운드에 달합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약 2000파운드에 달하죠.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약 3,400달러 수준이에요. 반면 폴란드의 평균 월급을 보시면 1990년대에 약 375달러 정도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즉 국가의 임금 격차가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 누구라도 영국으로 넘어가고 싶어지겠죠. 이렇듯 1990년대까지는 두 국가의 격차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04년 두 나라의 격차가 더욱 좁혀지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바로 폴란드의 EU 가입입니다. 폴란드는 EU에 가입한 후 경제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는데요. 당시 EU 회원국 중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던 폴란드는 EU 가입을 통해 EU로부터 수십억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처음 24개월간 약 28억 유로의 지원금을 받았어요. 폴란드는 이 지원금을 활용해 인프라 확대, 교육 시스템 개선, 일자리 창출 등 국가 발전에 적극적으로 투자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더 발전된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높은 교육 수준을 갖춘 인재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폴란드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유럽 국가별 30에서 34세 이상 고등교육 이수율을 보시면 2004년 이후 폴란드의 수치가 급격하게 증가한 걸 보실 수 있죠. 다른 동유럽 국가들과 달리 경제가 발전된 서유럽 국가들과 맞먹는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수준의 발달은 폴란드에 있어 아주 중요한 경쟁력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인건비는 훨씬 저렴하지만 높은 수준의 인재를 보유한 폴란드는 해외 기업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이로 인해 해외 투자자들은 폴란드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EU 가입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연평균 해외 투자 금액은 약 40억 유로에 불과했는데요. EU에 가입한 2004년부터 2022년 사이에는 그 금액이 약 150억 유로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한 거예요. 인재를 육성한 것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은 셈이죠. EU 가입에 대한 혜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EU 회원국들만이 누릴 수 있는 무역 혜택 때문인데요. EU의 회원국끼리는 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복잡한 통관 절차가 없습니다. 폴란드는 EU에 들어오면서 이 모든 무역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죠. 자연스럽게 폴란드의 무역량은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EU 회원국에 대한 폴란드의 수출액은 2004년 약 450억 유로에서 2023년에는 무려 2620억 유로로 증가했다고 해요. 무려 6배나 증가한 셈이죠. 그리고 이러한 무역량의 빠른 증가는 폴란드의 폭발적인 경제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폴란드의 1인당 GDP 성장을 통해 아주 잘 드러나죠. 폴란드의 1인당 GDP는 EU 가입 당시만 해도 EU 평균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을 보시면 EU 평균의 80%까지 상승한 걸 보실 수 있어요. 이제 어엿한 유럽 경제 강국 반열에 오른 것 같죠. 그런데 이런 장점밖에 없는 것 같은 폴란드의 EU 가입에도 유일한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해외로 떠나는 이주민의 증가였습니다. EU 회원국 간에는 국가 간 이동이 매우 자유롭거든요. 이에 EU 가입 초창기만 해도 수많은 폴란드인들이 더 높은 임금을 찾아 다른 나라로 떠났습니다. 과거에는 지금처럼 성장한 경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받은 폴란드인들은 다른 나라에서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일자리를 찾아 떠난 주요 국가 중 하나가 바로 영국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폴란드가 EU에 가입한 2004년만 해도 영국으로 떠난 폴란드 이주민 수는 약 10만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EU 가입 이후 그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국에 도착한 폴란드 노동자들은 고등교육을 받은 숙련된 노동자들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영국에서도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의료, 물류, 전문 서비스 분야 등 높은 수준의 지식을 요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상당했어요. 폴란드뿐만 아니라 다른 동유럽 국가 출신의 노동자들 또한 기술력을 갖춘 노동자들이 많이 이주해 왔는데요. 이렇게 해외 노동자들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종사해 주다 보니 영국의 자국민들은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은 금융 서비스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창 금융업의 성장으로 세계 경제에서 한 자리 차지하던 영국에게 큰 위기가 한번 찾아옵니다. 바로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영국 입장에서는 제조업을 희생해가며 모든 자원을 금융산업에 몰빵을 시켜놨는데 이게 전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심각한 붕괴 위기에 놓이게 된 거예요. 지나치게 금융산업에 의존하다 보니 직격탄을 맞았던 거죠. 이로 인해 영국의 대형 은행들은 파산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요. 정부는 국가 경제를 위해서라도 은행의 파산만은 막아야 했습니다. 아예 영국 정부는 부채를 늘려 은행을 지원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2007년 GDP 대비 약 35% 수준이던 부채는 금융위기 이후 2010년대 초 무려 80%까지 증가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은 셈. 금융산업이 무너졌을 때 영국 경제를 뒷받침해줄 다른 산업들을 무시했던 결과였죠. 반면 영국의 경제가 한 걸음 뒤처지고 있을 때 폴란드는 금융위기에 타격을 크게 입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국가 경제에서 금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 농업과 같은 다양한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이 금융위기를 통해
통해 영국의 경제는 침체되고 폴란드의 경제는 유지되면서 또 한 번 격차가 좁혀지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잘 버텨낼 정도로 성장한 폴란드. 과연 유럽 국가 중에 가장 가난한 국가였던 게 맞나 싶을 정도인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6년 영국은 자신들의 운명을 뒤흔들 엄청난 결정을 자국민의 투표를 통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브렉시트, 즉 EU 탈퇴를 선언한 거예요. 과거부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며 다른 나라를 많이 지배해왔던 탓일까요? 영국인들은 EU가 영국의 법과 정책에 지나치게 관여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제권을 회복하고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EU 탈퇴를 선언했죠. 또한 EU 탈퇴를 주장한 지지자들은 EU 회원을 유지하기 위해 EU에 내는 비용이 EU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그 돈을 아껴 영국 자체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면 더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예를 들어 EU에 내는 돈을 아껴서 영국인들의 공공보건을 위해 국민보건 서비스인 NHS에 더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영국의 이러한 판단이 결국 섣부른 결정이 되어가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더 이상 EU 국가가 아니게 되자 기존 EU 국가의 노동자들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지 못하게 되었고 영국으로의 완전한 이주에 대해 장벽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는 곧바로 영국의 노동력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영상의 자료를 보시면 대부분의 분야에서 노동력이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죠. 특히 EU 국가 출신의 노동자들은 교육 부문을 제외하고 모두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EU 국가 출신 노동자 감소의 상당 부분은 폴란드 출신 노동자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까지 영국에 거주하던 약 100만 명의 폴란드인들은 2023년 기준 약 68만 명으로 줄어들게 되었죠. 거의 30%의 폴란드인들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일자리를 찾아 이렇게 타국까지 왔던 폴란드인들은 다들 어디로 떠나간 걸까요? 돈을 더 많이 주는 다른 나라로 간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 폴란드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폴란드는 EU 가입 이후 점차 경제가 발달하면서 영국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과 생활 수준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많은 폴란드인들이 이제는 일자리를 찾아 다시 폴란드로 돌아가는 역이주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역이주 현상은 영국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폴란드의 노동자들은 고등교육을 받은 인재들이었잖아요. 영국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수행해온 그야말로 고급 인력들이었죠. 이러한 고급 인력들이 대거 이탈하게 되자 의료, 물류 등의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에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들로 영국의 경제 침체와 폴란드의 경제 성장이 맞물리며 두 국가의 경제 격차는 좁혀지고 있고요. 2030년이 지난 이후에는 폴란드가 영국을 뛰어넘어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경제 대국인 영국과 가난한 유럽 국가 중에 하나였던 폴란드의 경제적 위기가 뒤바뀌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폴란드 또한 이러한 지속적인 성장이 계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의견도 분분합니다. 원래 저렴한 노동력으로 해외 투자 지분이 높은 폴란드는 산업의 약 40%가 외국 자본이거든요. 게다가 경제가 성장하며 폴란드 노동자들의 임금도 높아지다 보니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거라는 우려도 있죠. 하지만 많은 이들은 영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더욱 더디기 때문에 두 국가의 경제가 뒤바뀌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영국과 폴란드의 경제가 정말 역전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